네,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소비자 불만을 달래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까사미아의 토퍼와 베개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인기 많은 차인데요. 예. BMW의 520D 차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일단 달리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저희가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만 27번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MW 측은 명확하게 화재 원인을 설명을 하긴 했죠. 어떤 부품의 이상일 수 있어서 리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상태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이 화재가 그러니까요. 발생한 지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죠. 많이 팔려서 그런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뭐 한국형이라서 어떤 한국에 장착된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 또는 EGR이라는 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예.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하여튼 예. 다행인 것은 BMW 측에서 이것을 이제 그 EGR을 교환해주겠다. 이상이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바꾸고 난 뒤에도 또 어떨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원인이라고 규명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아직까지는 거기 뭐 이런 원인이다라고 추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뭐 소비자들은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선 혹시 독일서 뭐 다 독일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한국용은 좀 시원찮게 만든 거 아니야? 심하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 한국에 파는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또 기후가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BMW 측이 내놓은 뭐 주장은 좀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까? BMW 측은 모든 자동차를 독일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한국 차만 그렇게 달리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러 차별한 건 절대로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불이 났는지는 지금 계속 분석 중에 있는데 다 자동차에 불이 나 타버렸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다만 그 배기가스 순환 장치 거기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을 해서 예. 그 판 한 10만 대 정도에 관해서 그걸 이제 교환해 주는 작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아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24시간 동안 서비스 센터를 돌려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도 행여나 불이 또 나는 경우에는 새 차로 동급의 새 차로 예, 바뀌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BMW의 태도가 미온적이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리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BMW 코리아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에는 본사에서 이제 예,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BMW 코리아 측에서 열심히 본사에 가서 이제 설득도 하고 했긴 했겠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혹시나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소비자와 비교해 볼 때 혹시 차별을 대우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은 되게 그거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다면서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뭔가 하면 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내가 손해 입은 것만 배상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기업이 악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음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손해를 물리도록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사 먹던 할머니가 쏟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예. 그 치료비 해봐야 뭐 몇백만 원이면 되겠죠. 근데 거기 가서 몇백만 달러를 물어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죠. 그건 뭔가 하면 맥도날드는 그런 큰 회사가 미국 전 국민들 또 세계적인 기업이 그렇게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혼을 좀 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저희는 아직 없잖아요. 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하도급법이라는 이런 데 일부 도입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걸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손해배상 체계 자체가 이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지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좀 우리나라에만 좀 이런 후속 조치가 미온적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집단 소송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각 소비자별로 볼 때는 손해가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자가 소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그중에 몇몇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걸면 나머지 사람들에서 똑같은 그 판결이 미치는 거죠.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랑 징벌적인 진범 손해배상 그건 조금 좀 다른 거 겁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집단 소송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하게 일부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예. 미국에도 이제 클래스 액션이라 그래 그런 것이 있고 독일에도 있고 우리도 집단 소송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장이 많이 있어 왔고요. 이제 기업 측으로서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런 것이 집단 소송으로 가면은 기업의 뿌리까지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소한 거라서 내가 일일이 소송 못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큰 것이 아니냐 책임을 져라는 차원에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이 시급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제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계속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게 도입이 되지 않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좀 글쎄 있는 지금 겁니까? 국회에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손해배상이라는 건 일반 민사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우리 법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일단 부분적으로 도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까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강조되는 예. 부분 네. 그런 데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차량 중에 하나가 가장 저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본 차량이 이 전 모델이죠. BMW 520D 모델인 건데 일단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 점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피해 보상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한 취지는 네. 이렇게 막 불이 나고 하니까 내 차를 팔면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저 참 불날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혹시 불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못 탔다는 손해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고 다니다 언제 불날지 불안하니까 그런 예.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1인당 우선 500만 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이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좀 결론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집단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단으로 소송하려면 각자 전부 원고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이면 10,000명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집단 소송도 모집한다 그러죠. 준비하죠. 근데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원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복잡한데 네. 지금 말씀드린 독일의 집단소송법, 미국의 클래스 액션 같은 경우는 다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만 원고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사 표시를 안 하더라도 그런 통지만 받았으면 다 이제 이건 지건 그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집단 소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맥도날드 같은 데서 그러니까 먹는 걸로 일어난 어떤 집단 소송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악의적으로 차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저희가 예. 본다면 만약에 이게 집단 소송으로 비춰지면서 원인 그러니까 결함이 어떤 건지 나왔을 때 그 상태가 치명적인 거라면은 어떤 승소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고 뭐 우선 그런 개념일까요? 이렇게 불이 난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되겠죠. 원인부터가. 예. 근데 지금 원인에 대해서 BMW 측은 뭐 아직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국립수사연구원 이런 데서 무슨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원인에 관해서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BMW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럼 설계상의 잘못이건 아니면 뭐 장착의 잘못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BMW 측에서 그 손해가 얼마 되든지 간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먼저 예. 이 한국형 레몬법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어감이 좀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쓰 레몬이라는 게 오렌지하고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렌지는 먹으면 달달한데 레몬은 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생긴 게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레몬이다. 레몬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무슨 가전제품에 있어서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하자가 있더라. 아, 주로 이제 자동차에 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수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수리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걸로 교환해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든지 교환과 환불을 해주는 제도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영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동차 관리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새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렇게 하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에는 수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 자동차로 교환해 주든지 아니면 환불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BMW 같은 경우는 수입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법 적용을 우리한테 받지만 만약에 교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본사 측에서는 또 어떤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이제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 되려고 하면은 우선 그 자동차 판매하는 쪽, 우리 처음에 이제 BMW 코리아가 되겠죠. 예. 수입 판매원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게 말하자면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거에 대해서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재를 받겠다 하는 그런 그 약정을 해야 되고요. 진작에. 그다음에 이제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중재 신청할 때 난 중재에 따르겠다는 거기다가 서명을 하면 그렇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자동차 판매회사가 난 그런 거 안 할래 하면은 이건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도입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색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우린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재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런 새로운 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재를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너무 많은 절차가 복잡하게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 좀 실효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이제 그 중재를 이제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 법률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교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판정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예. 뭐 일단 신청만 하면 거기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자도 중대한 하자. 예를 들어서 원동기나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생긴 하자들 이런 건 중대한 하자라고 그러고 다른 건 일반 하자라 그래서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사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자동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걸로 이제 봅니다. 근데 6개월 이후에 생긴 하자는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그 운전자들이 소유자들이 차 뚜껑 열어도 속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이 차의 결함이 이게 자동차 회사가 잘못 만들었다. 그걸 입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점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1년 내에 중대한 하자가 2차례 이상 발생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좀 싶긴 하네요. 이게 레몬법 적용이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발생한 것 자체는 뭐 입증이 되겠죠. 그렇죠. 재발하고. 근데 문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 같으면 자동차 회사 잘못으로 되는데 그 이후 거는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당신이 입증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게 환불 문제입니다. 기준도 지금 뭐 전액 환불이 아니라 총 판매 가격에서 주행 거리만큼 공제를 해서 환불을 그러니까 해준다는 1년에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한 10년 탄다고 치고 한 15만 킬로 뛴다고 치면 예. 예를 들어 내가 15,000 킬로 뛰었으면 10%는 썼으니
그 차값에서 10%를 공제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10만 킬로 넘어가면 이거 받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어쨌든 일단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이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게 잘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싶어요.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일단은 도입을 했고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법 자체는 몰라도 이제 외국의 그런 좋은 선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그렇죠. 규정할 수 있는 건 잘 규정하면 예.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한국 보입니다. 소비자를 좀 무서워할 수 있는 수입차들의 어떤 그런 어떤 양심적인 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예, 그렇습니다.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라돈 이야기인데요. 또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서 리콜된 사태가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내 유명 가구 업체죠. 까사미아의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침구류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까사미아의 이제 토퍼기 뭐 매트리스 비슷한 거랍니다. 예. 그거하고 이제 베개에서 또 라돈이 나왔다는데 이게 그 까사미아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OEM으로 받아서 이제 하청업체에서, 그렇습니다. 예. 받아서 이제 2011년도에 홈쇼핑을 통해서 팔았는데 그게 만 몇천 개가 팔렸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 라돈이 그 원래 기준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체 해롭다. 그래서 예. 전량을 해소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대진 침대 라돈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반대하고 소비자도 예. 반대하고 전국적인 문제가 주로 됐었는데 수거에 가서도 문제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쌓아둬서. 그래서 정부에서 뭐 전량 전수조사를 조사를 한다 했죠. 이랬죠.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전량조사 대상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다 조사해서 문제 없다 그러더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요. 그때 49개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예. 산업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데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침대 생산 업체 명단이 없어서 침대협회에 가서 명단 달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까사미아는 이 침대 만드는 회사가 약간 아니기 때문에 종합가구 빠졌다는 업체 거죠. 같은 그다음에 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 새로운 법에 따라서 체크를 하려면 그 법에 따라야 되는데 2013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건 2011년도에 제조된 거라서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또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그러니까요. 모르는 그런 또 불안감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가구 업체를 봤을 때 뭐 한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침대란 말이 안 붙어도 요즘은 다 종합 가구여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침대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대진 침대 이런 식으로 침대란 그 어떤 침대 제조만 주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면 침대업으로 제조업 회사를 보지 않나 보죠. 침대 제조 자체가 없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침대 또는 침대와 유사한 그런 것이 생산되는 그 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파장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정부가 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수조사를 하려면 도대체가 어느 업체가 만드는지 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침대협회에 연락해서 그 명단 가지고 하는 건 기초조사는 몰라도 전수조사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선 시장에 대한 그 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어느 회사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참 이게 어쨌든 까사미아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등록도 안 돼 있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하는 업체의 리스트도 없어서 못한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까사미아처럼 또 업체 리스트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나올 있을 수 있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먹방 규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비만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먹방 규제인데 이게 요즘 먹방이라는 거 아시죠? 예. TV나 콘텐츠 뭐 이런 먹방 TV 콘텐츠가 틀면 먹방이 바로 나오죠, 많은데 항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글쎄 이제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뭔가 비만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국가에서 예. 그래서 나온 그 국리 중에 하나가 보니까 TV만 틀면 또 유튜브에도 맨날 먹는 게 나온다. 요즘 인기니까요. 예, 특히 뭐 어떤 거 10분에 뭐 짜장면 13개 먹기 뭐 모든 또 라면 먹어보기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많이 먹고 그것도 나온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 따라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먹는 보세요? 건 본인이 이런-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방침에 뭐 대해서. 우선 규제가 가능할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먹방 중에서도 또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도 있을 거거든요. 유익한 프로는 많이 있죠. 근데 예. 그거를 뭐 어떻게 규제를 하거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럼 뭐 뚱뚱한 사람이 나온 걸 금지시키나요? 그러면 아니면 거기서 뭐 1인당 한 그릇 이상 못 먹게 하나요?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 이것도 일종의 문화 아닙니까? 예전에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장발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 긴 남자만 뭐 보면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이런 예, 스타일. 경찰 쫓아다니면서 가위로 자르고 그랬거든요. 요즘 장발 단속 안 해도 머리 안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인 셈인데 그 먹방을 보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먹는다고 꼭 그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물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먹고 싶은데 내가 안 먹고 저 사람이 대신 먹어주니까 예, 그걸로 맞습니다.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규제를 하지 말고 예. 하지 말라 하지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2010년도인가요? 그 미국의 오바마 부인 같은 경우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 비욘세라는 그 유명한 가수와 같이 아기들 이렇게 춤추는 거 아동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그 뮤직비디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건전하게 좀 더 운동을 할 수 그러면 있는 좀 쪽으로. 적극적인 걸 좀 생각을 해내야지. 그럼 뭐 저 음식 그 TV에서 모든 음식을 다 없애버리면 안 먹습니까? 그래요. 국가적으로 식욕까지 관리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관리가 되면 좋지요. 쉽지 관리가 않은 부분인 되겠습니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